자, 모레군요. 모레가 12월 3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12.3 비상계엄이 발발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촛불이 계엄을 끌어내리고 윤석열과 그 일당이 단죄의 심판대에 오른 지 1년. 하지만 가장 처참한 지경에 놓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작년만 해도 여당이었죠. 내란 1년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는 국민적 심판과 자기 당 내부의 경고조차 외면하는 반성과 혁신의 동면, 겨울잠 상태입니다. 각종 객관적 수치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놓인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쩌면 1년 전 그날의 진실을 가장 회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이미 냉혹한 심판을 끝냈습니다. 바로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MBC와 코리아 리서치 조사를 비롯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대 다수는 12.3 계엄 사태를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해당한다 69%였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그 행위를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넘어서 국가 근간을 흔든 중대 부엄죄다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돼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국민적 인식 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계를 끊지 못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 행태 계속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70%가 문제가 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인 응답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이고 있는 현재 행보가 이미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과 보수 지지층 모두에게서 버려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 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극렬 극우 지지층 그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가 사실 그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문제는 외부의 심판을 무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정 능력, 즉 내부의 경고마저 지도부가 묵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중앙일보가 내란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앞서 브리핑에서 살짝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2.4%가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핵심 동력인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 요구가 나왔고요. 3선 이상 중진도 11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이 수치는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내란 동조당의 꼬리표를 달고 갈 생각이 없다는 마지막 양심의 발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절반 이상의 당 소속 의원이 내란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과를 요구하는데 당 지도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처럼 당내에서 끓어오르는 자성과 사과의 요구를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낡은 구호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요구는 윤 어게인 외치고 있는 정신나간 인간들한테 해야 할 말 아닙니까? 내란 사과를 요구하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헤어질 결심을 내비치고 오히려 신천지를 비호하고 아스팔트 보수와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결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과 무용론을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윤석열의 주장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대 범죄, 즉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동일선상에 놓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영삼은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지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탄핵을 막았어야 했단 말인가라는
국민적 질문에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 철회조차 거부하고 있는 덜 떨어진 인간들입니다.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거부했습니다. 1년 전 12.3 계엄 해제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던 무책임한 행태와 완벽하게 겹칩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세력과 한통 속임을 자인하는 행태로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혁신 대신 극단적인 구태로 회귀하는 한 이 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 사회의 근심과 짐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이 이토록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당 내부의 양심적인 목소리마저 짓밟으며 극단적인 세력에 기대서 윤 어게인을 외친다면 그들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예정된 수순입니다.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면 전략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를 생각하면 조속히 국민의힘 제1야당이 혁신해서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내 반성하지 않고 혁신을 거부하면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한 채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몰락은 어쩌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하지 말고 반성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계속 질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스스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환골 탈퇴할 능력을 상실한 정당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 공백을 채울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두 번 다시 내란을 꿈꾸지도 않을 새로운 보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걷는 길은 무책임과 반헌정의 길입니다. 그 끝은 스스로의 소멸입니다. 만약 그 소멸이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에 새로운 그 보수 정당의 탄생을 위한 촉매제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역사와 국민에게 바치는 마지막 봉사일지 모르겠습니다. 니네들이 없어지는 것이 마지막 봉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에 없는 얘기인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내부의 마지막 경고를 받아들여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는 길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럼 더 좋고 너희들이 사라지는 길 그 길인데요.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그것은.